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확정하면서 한 말입니다. 청와대 대신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해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됐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용산이 군사적 요충지에서 정치 1번지로 탈바꿈되면서 개발 호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할 용산의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리케TV에서 용산의 개발 호재를 정리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용산은 서울 중심지에 위치했으나 그동안 개발이 더디었습니다. 해방 전후로 미군기지가 자리를 잡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가 들어섰죠. 이들 시설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일찍이 지정돼 민간인 거주나 민간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남산 때문에 고도 제한에 묶여 제약도 많았죠. 남산 일대 건축물은 고도가 12m에서 28m로 제한됩니다.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이나 나인원 한남 같은 초고급 주택들이 저층인 이유도 고도 제한의 영향 때문이었죠. 행여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도 깊은데요.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추가 규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획대로 용산이 국방의 요충지에서 정치 1번지로 거듭나면 개발 호재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가장 주목되는 호재는 국방부 바로 옆인 용산민족공원 사업입니다. 용산민족공원은 기존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남은 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국가공원인데요. 부지 면적만 303만 제곱미터로 미국의 뉴욕 센트럴파크와 비슷한 규모 덕분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라는 별칭이 있죠. 현재 용산 미군기지는 한미연합군 사령부 등 핵심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전된 상태이지만 첫 삽을 뜰려면 멀었죠. 소유권을 되돌려받아야 착공에 들어가는데 현재 반환받아야 할 전체 면적에서 10% 정도인 약 22만 제곱미터만 되돌려받았습니다. 공원 조성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 당선인은 용산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죠. 때문에 국방부 인근 용산공원이라도 빨리 개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듭니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주목받고 있죠. 용산 정비창 부지는 약 51만 제곱미터 규모로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죠. 이미 십수년 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할 것이라는 구상이 나왔지만 개발 계획조차 안 나왔죠.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마천루 숲인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무산되죠. 하지만 이 금싸라기 땅을 놔둘 순 없었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용산 통합 개발안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이마저도 보류되죠.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일부 부지에 약 8천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서 당초 개발 청사진과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오 시장이 다시 재집권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탄력을 받고 있죠. 서울시는 조만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처음에 개발 윤곽과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해지네요. 용산역과 신용산역 일대는 정비사업 덕분에 천지개벽 중입니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은 작년 7월 조합 설립인가를 마쳤는데요. 이곳은 아파트 777가구와 함께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미 성공리의 전면 1구역과 전면 3구역에 고층 브랜드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밟고 있고요. 신용산역 북측 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지상 33층 주상복합인 DH 신용산시티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은 시공사 호반건설이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죠.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국제빌딩 주변 구역은 대부분 사업을 마친 상태인데요. 1구역과 2구역은 각각 아모레퍼시픽과 LS 본사가 자리 잡았으며 3구역과 4구역은 주상복합이 들어섰습니다. 국방부와 가까운 삼각지역 일대도 들썩이기는 마찬가지죠.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준비 중인데 고층 개발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이곳은 준주거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최고 120m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요. 지상 35층 주상복합 3개 동과 업무시설 1개 동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과거 부촌으로 불렸던 이촌동 아파트들은 정비사업이 순항 중입니다. 재건축 사업 중인 한강맨션과 한강3익은 사업 시행 인가를 마쳤죠. 특히 한강3익은 올 초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최고 68층 높이를 검토 중이어서 화제를 모았죠.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이촌 현대는 2주를 마치고 조만간 르엘 이촌으로 거듭날 예정이고요. 올해 2월 강촌은 현대건설로 3월 이촌 코오롱은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총 2036가구 대단지인 한가람은 작년 12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합류했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죠. 전통 부천으로 불리던 한남 뉴타운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죠. 원래는 전체 5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구성됐는데 2017년 한남 1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죠. 현재 2, 3, 4구역은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한남 3구역입니다.
작년 6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DH 한남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연내 관리 처분 인가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요. 공사비만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재개발 최대어입니다. 덕분에 다른 구역도 탄력받고 있죠. 이태원 인근 한남 2구역은 작년 11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승인받았으며 조만간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메이저 시공사들의 혈투가 예상되고 있죠. 한강과 인접한 한남 4구역과 5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이후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죠. 한남 5구역은 작년 10월 재정비 촉진 계획이 통과했고요. 한남 4구역은 현재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과 용산공원 사이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 사업도 속도가 붙고 있죠. 유엔사 부지 복합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77실, 호텔, 업무 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올해 3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했죠. 사업비만 무려 2조 원에 달하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굵직한 교통호재야말로 가장 든든한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 B 노선이 계획돼 있죠. 신분당선이 뚫리면 용산에서 강남까지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강남, 신사역을 잇는 연장 1단계 구간은 오는 5월 개통 예정이고 2단계 구간은 신사, 용산역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이르면 2027년 운행될 예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25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늦어졌죠. 현재 2단계 구간에서 동빙고역, 국립종합박물관역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남 뉴타운 인근 보강역 신설 논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산역에 GTX B노선이 들어서게 되면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집니다. B노선은 인천 송도부터 여의도 용산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데요. 개통되면 용산역에서 송도까지는 20분대, 마석까지 30분대면 도착할 수 있죠. 첫 삽을 떼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송도 용산 구간은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산의 개발 호재를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너무나 많은데요. 현재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용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